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애청자 스트리밍에서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따로 영상을 뭐 빼고 할 그런 시간은 없었고요. 일단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죠. 좀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에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 지금 오늘 조금 보합이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거에서 보합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진짜 나쁘지는 않은 건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14,500원까지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사실 액바 이슈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수젠텍도 좀 빠졌습니다. 오늘 일단 그런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액바가 오늘 또 대규모 공시가 나왔죠. 뭐 700억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또 피레침이 나왔죠. 또 피레침이 나왔습니다. 액바 같은 경우는 오늘 액바까지 찍고 스트리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액바도 지금 누적으로 치면 매출이 거의 1분기만 벌써 3천억 원 다 떼갈 거거든요. 지금 1,800에 2,500에 그쵸? 4분기 PO가 좀 나오는 수준으로 봤을 땐 충분히 2,500에서 3,000 사이인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6천억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액바가 물론 FTA를 받았고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뭐 2,500억이 넘는 수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났다 라고 진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수젠텍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키트 섹터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진단 쪽을 좀 배제하고 요걸로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결핵과 요런 쪽만 생각하시는데 얘가 지금 되게 물론 얘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원래 얘는 이게 본업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데 지금 진단 쪽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곳이 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이슈가 이슈가 이제 요 진단 쪽이 더 많아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요런 것들 좀 이제 결핵이나 이런 것들 진행 상황 물어보면 지금 코로나에 좀 모든 인력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요쪽이 당장 돈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게다가 뭐 이 오늘 요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올랐죠. 요거 우리가 이미 이제 중국 거기 가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기사가 나왔어요. 현지 합병 최종 인가 이제 결핵 대장암 키트 사업 본격화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결핵에 대한 또 가시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액바에 대한 영향으로 액바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왜? 지금 가뜩이나 시젠이 이제 갑자기 시젠이 엄청나게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젠은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 종목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액바처럼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피레침이 나오니까 이 투심이 좀 죽는 거죠. 진단키트 진짜 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여전히 생각이 좀 같습니다. 진단키트는 물론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요. 소외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특히나 시젠이나 액바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진짜 엄청 좋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 그에 따른 주가의 반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나와야 정상이고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PCR 쪽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시즌도 그렇고 에빠도 그렇고 약간 이제 그럼 진단 시장이 좀 줄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에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호재가 나와도 좀 외면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수젠텍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젠텍은 결핵이랑 치매랑 알러지라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두 개는 이미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치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물론 그 핑퐁이 좀 잘 맞아야 되긴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적어왔던 그런 이슈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딜레이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대했던 것 중에서 안 됐던 것도 있고 기대했던 것대로 됐는데 생각보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 결핵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덕분에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단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고 뭐 수젠테 같은 경우는 공모가 근처까지 왔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그 가격대의 그 상태와 현재 상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론 투심이 안 좋고 계속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면 힘드니까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은 걸릴 수 있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지금 뭐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뭐 가남이라든지 피플은 이제 치매 쪽이죠. 사실 그 종목군들은 실적으로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에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앞으로 좋아질 거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잘 돼서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이요. 그럼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런 사업들이 잘 돼서 실적으로 찍히는 게 중요한 건데 얘네는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만으로 좀 진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거에 이제 진단키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진단키트 뭐 이제 뭐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키트 시장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젠텍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키트들을 교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이런 키트나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 기사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이 그 백신 나왔으니까 진단 키트 끝 물음표 변이 재발 고려된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좀 잡혔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달은 이제 키트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기호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위한 진단 필요성과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여전히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진단 키트는 지금 ING에 ING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리고 백신 치료제 나와도 진단 검사는 필요. 이거 제가 입이 닳도록 진짜 얘기했었잖아요. 예방 그 진단 치료 그다음 사후 관리. 저는 이게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 여러분들이 은행을 그 이제 병원을 가면은 뭐 예방이야 당연히 평소에 몸 관리하는 거고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관리하다가 아파요. 그럼 진단을 받잖아요. 뭐든지 진단을 받아요. 내가 피를 뽑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가 아픈 거에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지. 내가 코로나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검사를 해야죠. 지금 의심 증상 있으면 다들 전화해가지고 막 진단 받고 내가 확진이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지. 나 이렇게 아픈 데에서 검사 안 하고 그럼 너 아프니까 너 코로나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다가 변이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화이자는 변이에 대해서 자기네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뭐 전부 다 잡는 거 1년 내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개량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업계에서는 앞으로 진단키트 성장성이 계속 갈 거라 자신한다. 독감 또 이제 치료제에 있지만 매년 진단 팔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독감도 팔리는데 독감은 사실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진단키트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보다는 훨씬 더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 그다음에 진단 장비 계속 시젠 쪽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주담이랑 저번에 통화할 때 그 변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변이 키트 뭐 수젠텍도 빨리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변이 쪽이 메인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치중을 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변종 키트 잡는 변종도 잡는 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전화가 또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좀 물어볼 예정입니다. 저번에는 그게 이제 좀 그런 원인들을 안다라고 했는데 뭐 회사에서 그런 거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 또 시인증 관련된 부분 나왔는데 요것도 홈키트 결과가 홈키트도 결과 나올 시점이거든요. 홈키트도 8주차예요. 8주차. 그렇기 때문에 홈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런 기사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변이 등으로 수요 지속된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전염병이고 코로나 확진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명 넘었죠. 확진자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오늘 국내는 440명이고 여전히 38만 명이에요. 그래서 1억 120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일단 얘기기는 하지만 저는 좀 집중해서 봤던 게 자, Q2 우리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우리 몸에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항체가 생성됐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할까요? 중화항체 되는 회사로 해야 되는데 중화항체 되는 회사 몇 없잖아요. 몇 없습니다. 그 중에서 수젠텍 있잖아요. 전 세계 두 번째 개발 최초 상용화 상용화 타이틀은 있지만 사실 상용화가 좀 늦기는 했죠.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앙체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뭐 이제 아벨리노 랩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LDT 이것도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대잖아요. 봐봐 보세요. 일부 항체에 대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화항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고 거기에서 밴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중화항체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얘기인 즉슨 중화항체를 특별하게 보는 이 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인 즉슨 지금 백신이 아직 그렇게 많이 유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백신이 유통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백신이 유통이 되면 이 얘기인 즉슨 중화항체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요게 진행이 되면 지금 중앙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은 뒷방 신세처럼 좀 있는데 FDA 중앙체 FDA 좀 승인 이거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원한 업체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원이나 항체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많은데 이 중앙체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저번에 젠스크립트 할 때도 굉장히 좀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담당자 배정도 2, 3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항체 넣었을 때 항원 넣었을 때 함흥차사예요. 막 답 없습니다. 요번 항원 같은 경우도 거의 신청하고 2달 정도 있다가 담당자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중앙체는 2, 3일 만에 됐다라는 거는 물론 그게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변수는 있겠지만 이 키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젠스크립트 혼자 지금 전부 다 캐파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중앙체, 수젠텍 그리고 아벨리노 랩도 그런 검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MOU를 맺었겠죠. 이거 뭐 키트의 성능이 안 좋은데 걔네들이 그거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걸 봤을 때 중앙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앙체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에 이제 8월부터 이제 아벨리노 랩과 이제 이 MOU를 맺고
LDT를 대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체가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FDA EUA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FDA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그 라인이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좀 문제인데 지금 종류별로 한 200명의 정도들을 가지고 중앙체를 생겼는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게 물론 제가 의사나 이런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독감을 맞아도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걸 검사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 백신 맞으면 이게 영원히 내가 백신으로 그게 보호를 받나요? 그게 아니죠. 사람마다 지속 시간이 분명 다를 거예요. 누구는 3개월 지속이 될 것이고 누구는 4개월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이 6개월이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6개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먹어도 우리가 그 약에는 뭐 12시간 효과 지속이지만 그게 3시간 지나서 이제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 백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으면 6개월 동안 넌 이거 백신이 이거 6개월 정도 가는 거니까 무조건 6개월 가는 거야 라고 공수학 공시처럼 딱 픽스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앙체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0명으로만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물론 이걸로 해서 이 표본을 잡겠죠. 표본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그거를 이제 200명에서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이 이제 검사를 할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지금은 뭐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확률이 좀 떨어지거나 지금은 이제 백신을 제대로 접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맞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변이가 돼서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화이자 거는 그 남아공 발에는 지금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럴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건지 그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땐 검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확률이 막 전부 다 맞으면 99%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앙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이 백신들 보더라도 뭐 이 정도로까지 높게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뭐 2번을 맞아야 되고 일단 변이에도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지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에 백신을 또 접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앙체에 대한 이런 흐름은 뭐 물론 지금 국내에서는 요게 전부 다 안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인은 할 거예요. 확인을 할 거고 요것도 만약에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 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요런 것들도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자판기 등장 이거는 이제 이 홈키트 요런 것들이 좀 되면은 요게 홈 테스트 킷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보시면 미드타운에 26일부터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홈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은 이제 119달러 비싸죠. 비싸고 99%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키트 관련된 시장도 좀 열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 변이 코로나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력 40%더 세다. 요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변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또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제 4차 팬데믹도 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요거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벌써 영국형, 남아공형, 브라질형 벌써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단 키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백신이 나왔다고 끝나였으면은 애초에 끝났어야 돼요. 애초에 끝났어야 되고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홈키트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홈키트 계속적으로 이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 또 액바가 또 대량 수주가 또 나왔고 최근에 업체들 굉장히 큰 수주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와서 기업에 좀 큰 어쨌든 그 캐시카우 역할은 한동안은 해줄 거예요. 한동안 해줄 거고 얘네들이 이거 시간 벌어주는 사이에 이제 차곡차곡 결액 이제 3월이나 4월 그 제가 이제 주담이랑 얘기했을 때는 변호인단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그 일 처리가 그렇게 느리게 된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사실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하면은 좀 되게 금방 그게 가이드라인이 잡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뭐 이렇게 짧습니다라고는 말은 안 해줬지만 보통 그런 거 했을 때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기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진행이 된다면 그게 좀 빠르게 어쨌든 가시화가 나올 것이고 그 라이센싱 아웃 나오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기대감들이 당연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 알러지가 또 붙어줄 것이고 결핵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 알러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들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치매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코로나19를 무조건 물론 얘네들이 지금 주가의 하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얘가 돈벌이가 되는 건 맞아요. 돈벌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항원 FDA 승인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8주 뭐 이제 2달에서 3달에서 원래는 나오는데 지금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그거에서 이제 그 캐파가 나갈 건데 대규모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FDA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딱 정확하게 기간별로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이 약물고 좀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슈들 있고 요게 나오면은 뭐 물론 지금 엑바로랑만 비교를 한다면 대규모 수주가 나와도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수주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힘들었던 2분기 실적을 만약에 대규모 공시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1월 달도 PO가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진짜 1분기 안에 항원이 나와서 대규모 수주 나가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엑세스 바이오 보면 정말 물량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한번 2분기를 또 넘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부분들도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대규모 물량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는 PO로 하기보다는 공시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라고 하니까 금액 자체가 적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좀 수주 공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P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를 기다려서 봐야지 딱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라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규모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일단은 그 오늘 뭐 CA가 된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업데이팅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홈키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뭐 아까 보여드린 거 자판기도 나오고 홈키트에 대한 액바도 지금 12월부터 계속 홈키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FDA를 받으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뚫리면 주력 시장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FDA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품도 좋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담당자 배정도 됐고 보안 요청도 해서 뭐 무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당연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슈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의 가격대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때 가격도 지금 여기보다 위였잖아요. 18,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이 이때보다 정말 못하느냐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핵이나 이런 것들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뭐 지금 관련된 종목들 시즌부터 시작해 시즌도 완전 아작났죠. 시즌도 아작났습니다. 이거 스트리밍에서 좀 이거 되게 밑에까지 그려 놓자마자 바로 박살 났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정말 조정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배임 횡령 뭐 감자 이런 거 없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요 정도로 떨어진 종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정말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좀 투심이 정말 강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뭐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버티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손절 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진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체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주담이랑 통화되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이제 C 쪽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결핵도 진짜 가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기사도 안 나와서 좀 물음표에서 어쨌든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면은 다시 여기 18,000원 여기 라인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때부터는 또 이제 그 뭐 승인에 따라서 뭐 승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액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견조하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진짜 5% 여기 4.69% 14,500원에 또 물량이 좀 많이 깔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좀 이렇게 막판에 좀 많이 밀렸는데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기분은 좀 별로인 게 이 UBS랑 또 요게 얘네들이 또 외국인 또 담았죠. 또 언제 또 찍어 누르려고 하는지 좀 물음표가 좀 생기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면 좀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요런 UBS랑 이런 외국인들이 좀 담아주는 것들이 모건스턴리도 좀 담았고요. 요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단타를 치는 것까진 좋은데 자꾸 밑으로 하방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좀 되게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요번에는 좀 그 흐름이 좀 패턴이 바뀌는지 또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정말 피플바이오랑 가끔씩 비교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 얘네는 치매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치매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치매 하나만 가지고 있고 얘네 그 저번에도 제가 전자공 시스템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실적 보여드리면서 이 얘네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물론 시장 규모는 엄청 커요. 엄청 크죠. 10조 규모니까 크죠. 근데 결핵과 알러지 합쳐도 10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장도 비슷하고 한데 너무 지금 조금 그런 좀 이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PCL 정말 좋은 회사죠. 근데 요것도 진단키트에다가 다른 거 있어가지고 혈액 쪽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얘네도 좀 이렇게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수젠텍도 분명 결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요런 움직임으로 안 가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모멘텀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너무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인 부분은 이제 가격대가 빨리 여기 윗라인 때 16,000원대라도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요게 박스권이라도 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요런 단기적인 흐름들을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갭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하락갭 13,850원 결국 메웠잖아요. 13,950원. 물론 밑에 좀 큰 갭도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위에 갭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그다음 여기도 있고 갭은 진짜 많이 있죠. 갭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말 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위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도 나타나 줄 거예요. 아래 갭만 메우지 않습니다. 윗갭도 뭐 윗갭이 하나밖에 없고 영원히 떨어지면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중간에 갭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래 갭도 메울 때 메우지만 윗갭도 메우러 가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코로나에다가 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진단 키트들의 흐름들은 좀 굉장히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바닥이 다진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좋긴 하겠지만 사실 너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각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투자 모멘텀을 이제 결정하셔가지고 거기까지는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해주시라라고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